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추미애 전 장관이 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에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3년 전에 일어났던 손준성 검사 유임 사건의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 수정관 손준성. 윤석열 때 승진해가지고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됐어요. 검사장이 됐는데 현재 그 고발사주 의혹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죠. 일단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파면시킬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자, 손준성이가 아시잖아요. 고발사주 사건에 딱 걸린 검사잖아요. 딱 걸린 검사. 근데 그래서 손준성을 아웃시키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막 윤석열이가 사력을 다해서 손준성만 살려달라. 그러면은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하겠다. 추미애의 지휘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청와대와 직접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자세한 내용은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고요. 4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서울에 보면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제가 사단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서울로 진격하잖아요. 이 반란군들이 진격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이태신 장군의 요청을 들은 또 다른 사단이 이제 또 서울로 오기 위해서 채비를 하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서울에 도착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6본에다가 이제 전두환 쪽이 연락을 넣어서 저쪽 지금 이태신 쪽 사단 병력 그 출동을 중단하면은 우리도 돌아가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아니, 반란군 놈들이 이런 딜을 치면은 야, 까불지 마. 너희들 다들 기다려. 다 체포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란군 쪽에서 딜을 하니까 이 6번 쪽에서 그 딜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쪽 사단은 돌아가요. 근데 전두환 쪽 사단은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서울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죠. 예, 노태우 사단. 자, 그래서 결국에는 12.12 쿠데타가 완성이 됐어요. 그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반란군 너희들 원칙대로 처리하갔어.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12.12는 없었을 겁니다.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 이전에 광주 학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에게 그 딜을 요청받으면 그들이 거래를 요구하면 단호히 뿌리쳐야 하는데 그걸 또 받았어요. 윤석열이가 손준성만 지켜주면 내가 추미애 말 잘 듣겠다라고 청와대 쪽에다가 이랬던 거죠. 청와대는 또 그 말을 듣고 손준성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말은 손준성을 살려주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가 성공했고 마침내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의 일이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 발언을 약간 편집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쪽에서 강력한 압박이 있었다.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그냥 둬라라는 네네. 그런 거잖아요. 이 소설에서는 비서실장이 그렇게 다가와서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참 나이브하구나. 네. 네. 그때 반드시 손준성 검사를 이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라고 했을 네, 때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논리로 계속 유임하자고 했나요? 논리라는 게요, 별게 없었고요. 청와대로 바로 로비를 윤석열 했겠죠. 총장의 로비를 네. 받고. 그건 제 짐작이에요. 로비가 먹혔기 때문에 속았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그 청을 매몰차게 네. 거절을 못하니까 들어주면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게 어떤 범죄의 소굴이라는 생각을 못하시고. 네. 아까 검찰 쿠데타로 가는 길을 깔아준 사건이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네. 그동안 범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네. 더 철저하게 감찰단이 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대선이 윤석열 정치인으로 검찰총장의 변신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검찰 쿠데타를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손준성을 없앴으면. 네. 그렇습니다. 손준성이가 사실 윤석열의 손과 발 노릇을 했잖아요. 피 묻히는 일을 혼자
다 담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손준성이를 자르고 손준성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규명해냈다면은 아마 윤석열의 비리도 다 드러났을 것이고 윤석열이 옹호했던 한동훈의 죄과도 다 드러났을 것이고 근데 손준성을 살려줬어요. 당연히 모든 범죄는 은폐됐습니다. 그 길로 해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과 싸웠고 인기 없는 문재인 정권과 싸웠고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윤석열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비판하는 순간 이제 친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약한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윤석열은 이 정치 프레임을 타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그 소설을 냈습니다. 장하리 이제 자전적 소설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으로 손준성 검사의 인사 이동이 좌초됐느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강력한 압박으로 손준성 검사의 인사 이동이 좌초됐다라고 장하리에 나와 있는데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또 서울에 보면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제 스포일러가 되나요?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이태신 너 아웃이야 라고 하는 순간 이태신은 더 이상 이 반란군 진압을 못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반란군이 왜 반란군입니까? 지휘계통을 어기고 전두환이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해서 발생한 반란 아니에요? 근데 그 반란군을 수습하는데 말이죠. 본인이 지휘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국방부 장관이 너 아웃이야 이랬는데 그대로 밀고 가봐요. 뭐 전세의 불리함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쪽 전두환이는 뭐 지금 세력을 다 얻은 상황인데 그 12.12 밤에 자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세의 불리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제 지휘계통을 묵사발렌 전두환을 수습하러 갔는데 본인 자신이 지휘계통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아웃 판단을 받았는데 아웃 명령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검찰 쿠데타를 두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추미애는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진압하려고 길을 썼는데 청와대 쪽에서 야 뭐야 손준성 살려줘 대통령 뜻이야 이런 연락이 왔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더 전진할 수 있겠어요. 멈춰야지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대선에 나왔는가 이제 곰곰이 따져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미완의 검찰 쿠데타 진압 이걸 해보겠다라는 뜻이 아니었나 이제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이브했습니다.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말을 들어주면은 지금 한참 반란 중인 윤석열 말 들어주면 윤석열이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겠지. 육본 지휘부 그리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생각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원만한 사태 수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고민했던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규하 대통령에 비유하던데 저는 국방부 장관과 캐릭터가 닮았다고 봅니다. 김의성 씨가 연기를 했던 그 국방부 장관. 당시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었죠. 자, 이 추미애 장관은 그래서 윤석열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수많은 저항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쪽 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석열 저 깡패 집단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추 장관 왜 이래? 왜 이렇게 개오바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어떻게든 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흔드는 윤석열 이 깡패 집단을 반드시 응징하기 위해서 법의 이름으로 헌정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징계위원회 결과가 정직 2개월입니다. 손반망이 쳐버리죠. 자, 그런데 2021년 10월에 나온 1심 판결에서 윤석열이가 자기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때 행정법원에서 판단하기로는 윤석열 너 징계 사유 타당해. 너 징계받아 마땅해. 아니 정직 2개월 정도가 아니라 면직도 가능한 잘못을 저질렀어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에 이제 2심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계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러면 윤석열이는 이제 그만둬야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아닙니까? 자, 그 와중에 정직 2개월이란 황당한 그런 징계 결과, 그 결과가 나오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라고 할 바를 다 하지 않았느냐고. 윤석열이의 사표는 받지 않고요. 추미애 장관의 사표만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월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면서 또 윤석열이를 추켜 세웠습니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을
감싸는 결과적으로 그러했지요. 최규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규하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1980년 8월에 전두환에게 밀려서 결국에는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를 채우긴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집권했을 때 거둔 성과가 통째로 부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어요.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그 추미애 장관 발언 중에 굉장히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진우와 관련한 언급입니다. 예, 함께 보실까요? 또 주정우 기자가 등장해요. 주정우 기자가 장하리 장관에게 검언유착 사건을 비유한 적이 있었다. 기자 중에서도 이런 기자가 있을 수 있군요. 장하리 장관이 검찰총장 용건석, 용건석이 검찰총장 이름이네. 용건석에게 검언유착 사건 지휘 손대라는 수사지를 내린 후였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일부러 과천까지 따라와서 왜 그러세요 장관님? 그건 겨우 취재윤리 위반한 거예요라고 했다. 이 검언유착의 중대성을 그냥 취재윤리 위반 정도예요. 근데 이 주정우 기자는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면 좀 가상이에요? 미루어 짐작하십시오. 그가 팩트에 기반한 소설을 저도 몰랐는데 있더라고 용어가 팩션이래요. 실록 소설 뭐 이렇게. 팩트와 픽션을 결합해서 팩션이라고 한대요. 난픽션도 아니고 네. 그 중간. 네. 근데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연관돼 있는 어떤 주 기자는 자기 간 적 없다고 하던데. 참 죽이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그러고. 나윤석열한테 쏘은 거야 그때. 누가 알았어? 자,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다 박수 쳤지요. 그때 응원했죠. 그렇지. 응, 응원했지. 쏘은 거야. 주진우를 쏘은 거야. 속았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지. 나는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주진우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0년이죠. 2020년 11월에 제가 나는 더 이상 낙곰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TV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주진우 기자에게 추미애 장관을 만나서 윤석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바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냥 근거도 없이 추정으로 그런 얘기를 할 리는 만무하지요. 제가 정통 기자 출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 얄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쓴 장하리라는 소설에서는 주정우 기자가 추미애 장관을 과천으로 찾아와서 이동재의 검언유착 이 문제는 취재윤리 위반일 뿐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윤석열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 맞냐라고 제가 물어봤죠. 주진우 기자에게 물어봤는데 소설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게 사실이냐라고 오연호 기자가 추미애 전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추 전 장관이 팩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주진우 기자가 부인한다고 하니까 죽이네 라면서 비웃었습니다. 자, 당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 때, 의혹을 제기했을 때 주진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020년 7월 초 경기도 모처에서 장관 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로 10여 명과 만났다. 그 모임은 수사지휘권 발동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7월 2일에 이미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어요. 추미애 장관. 예. 윤석열은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주진우의 해명은 틀렸죠. 해명이 틀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주진우 기자로부터 윤석열에게 불이익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해명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더니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소설에서 주진우를 소환해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세상 사람에게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증언자가 있다. 계속 발뺌하면은 결정적 증언을 제시하겠다라고 했었죠. 결정적 증언이 나왔네요. 비록 소설의 모양새를 띄었지만. 자, 그래놓고 주진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에 나도 윤석열에 대해서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주진우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윤석열을 훌륭한 검찰총장감이다. 나아가 단군 이래 최고의 검사다라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공표를 했잖아.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는 비판만 하는 즉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주진우입니다. 아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좋다고 그러니 좋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 물론 그 말만 듣고
윤석열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던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 시청자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거잖아요. 그 사과를 했는데 우리 주진우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다 속았다고. 나도 속았다고. 참 이거 답답한 인간입니다. 정말. 이제 김어준 총수는 이런 주진우의 윤석열 옹호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주진우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진우 기자는 저와 가까운 분들한테 김용민이가 뭐 방송도 없고 일도 없어서 저러는 것이다, 어떤 사감에 의해서 저렇게 발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감이라고 하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 세상에 환상을 심어준 그 잘못이 더 크지 않나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져서 사감에 의해서 자기를 비판한다? 일거리를 누가 빼앗아갔지? 내가 MC하기로 한 거를 가로챈 분이 누구시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저 그런 사감 없어요. 윤석열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 일에 일조를 한 역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 탄생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김용민 씨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나? 검은 고양이 내로님께서 잘못했죠. 주진우 말에 그냥 따박따박 그렇구나 이랬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윤석열을 잘못 이해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소설에 등장한 주정우 기자, 실제 인물 주진우 기자,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가 잘못 알려드렸다. 그리고 그의 권력에 나름대로 나도 도움을 받았고 솔직히 토로하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국민들에게 이 고통을 주고도 그럴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잘못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진우 기자, 윤석열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윤석열이가 본인이 만든 영화에 나왔잖아요. 우리보다도 1200만 배는 더 윤석열을 잘 알고 가까운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KBS 사장 바뀌면서 그 라디오 진행 그 일을 빼앗기면서 윤석열에게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 사실을 얘기하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지금 추미애 장관까지 증언을 한 마당인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윤석열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자, 주진우가 사과하면 더 이상 주진우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걸거나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그래도 한때 낙검수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성원도 받고 지지도 받고 이런저런 또 후원도 받고 영예도 얻었던 그 채무감을 갖고 정도대로 행동하기 바랍니다. 잘못했어요. 윤석열을 잘못 세상에 알린 주역 아닙니까?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윤석열과 싸워야 합니다. 네, 그래요. 사과도 해야 하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나름 비밀을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하고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건희, 윤석열의 진실을 세상에 다 드러내고 지금이라도 역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널리스트의 역할 아닌가요? 김어준 총수도 이제 주진우 더 이상 감싸고 돌지 말고 이제는 시시비비 가려서 이 시민들 앞에, 국민들 앞에 정직하게 과오를 인정하게 하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나 하나 욕한다고, 나 하나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그 뭐가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진우의 이런 과오가 더 덮어질 것 같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과오를 반성하자. 이게 정신병자가 주장하는 바가 될 수는 없죠. 추미애 장관까지 다 세상의 진실을 드러낸 마당이라면은 이제 진실 앞에 겸허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